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말합니다. 지금 컴퓨팅의 모든 것이 리셋되고 있다고요. 이건 그냥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에요. 산업 전체가 뒤바뀌는 말 그대로 혁명이라는 거죠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 거대한 변화가 대체 뭔지 그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. 도대체 뭐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건지,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떤 기술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먼저, 조단 위의 AI 리셋.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, 얼마나 큰 경제적인 변화의 물결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 다음엔 이 AI라는 게 우리 현실 세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들여다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심장부죠. 바로 AI 엔진의 내부까지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핵심적인 주장부터 시작해 볼까요? 지금 우리는요, 그냥 새로운 소프트웨어 하나가 나온 걸 보는 게 아닙니다. 컴퓨터 산업 전체가, 그 판 자체가 완전히 리셋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. 젠슨 황이 직접 이렇게 말했죠. 10년에서 15년마다 컴퓨터 산업은 리셋된다.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개의 거대한 플랫폼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그냥 새 스마트폰 나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.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만들고 또 실행하는 그 방식, 그 근본적인 룰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. 와, 100조 달러. 정말 상상이 잘 안 되는 숫자죠?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자동차, 헬스케어, 금융 같은 주요 산업의 가치를 거의 다 합친 금액이에요.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산업들이 연구개발 예산을 전부 AI에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이 산업이 리셋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. 자, 그럼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?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.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서 프로그래밍을 했잖아요. 이젠 데이터를 통해 AI를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. 뭐든 다 하던 만능 일꾼 CPU 대신 AI 계산에 특화된 전문가, 바로 GPU가 그 중심에 섰습니다. 그리고 예전 앱들이 정해진 기능만 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뭔가를 창조해내는 생성형 앱의 시대가 열린 거죠. 컴퓨팅의 패러다임이 말 그대로 뿌리부터 바뀌고 있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진 컴퓨팅 방식이 우리 현실 세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? 이게 정말 재밌는데 크게 두 가지 놀라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. 그 첫 번째가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. 이걸 그냥 챗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보다는 훨씬 똑똑해서 스스로 전략을 짜고 실제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능적인 비서 혹은 조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. 이 에이전틱 AI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. 보세요. 그냥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요. 문제의 본질을 추론하고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아서 연구하고 심지어 다른 AI나 소프트웨어 같은 도구를 활용할 줄도 알아요. 이걸 다 종합해서 여러 단계의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뮬레이션까지 해봅니다. 이건 거의 인간이 일하는 방식이랑 똑같죠? 자, 두 번째 영역은 바로 피지컬 AI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스크린 안에 갇혀있던 지능을 현실 세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. 로봇, 자율주행차,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죠. 근데 문제가 있어요. AI한테 이 현실 세계의 물리법칙, 그러니까 중력이라든지 관성 같은 상식을 가르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. 데이터도 부족하고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시뮬레이션이 정말 중요해집니다. AI가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기엔 너무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니까 가상세계, 즉 디지털 트윈 안에서 수조 마일을 운전해보거나 수천 년 동안 작업을 연습하는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라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봤는데요. 그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심장보, 그 핵심 동력은 대체 뭘까요? 바로 AI 엔진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이 새로운 세상을 움직이려면 대체 어느 정도의 힘,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까요? 그 수요가요,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보세요. AI 모델의 크기는 매년 10배씩 커지고 있고요. 이 모델들이 생각하고 답을 만들어내는 양, 즉 추론 토큰은 매년 5배씩 늘어나고 있어요. 이런 속도라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이런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엔비디아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. 베라루빈 플랫폼. 이건 단순히 더 빠른 칩 하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
차세대 AI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슈퍼컴퓨터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뜯어고친, 완전히 재설계한 시스템인 거죠. 그 결과물이 바로 이 6개의 칩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.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단순히 칩 하나하나가 뛰어난 게 아니고요.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, 전체를 지휘하는 CPU, 그리고 이들 사이의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전달하는 네트워킹 칩까지 이 6개의 핵심 부품을 처음부터 마치 한 몸처럼 하나의 팀처럼 완벽하게 움직이도록 함께 설계했다는 거예요. 이건 정말 극한의 엔지니어링 기술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. 자,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뭘 의미하느냐,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느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이전 세대인 블랙웰 플랫폼으로 꼬박 4개월이 걸리던 차세대 AI 모델 훈련이요. 이 새로운 베라 루빈 플랫폼에서는 단 한 달이면 끝난다는 겁니다.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. AI 개발 속도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단순히 속도만 빨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. 차세대 AI를 만드는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고요. AI가 답변 하나를 생성하는 데 드는 비용도 낮아집니다. 또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은 높아지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밀 컴퓨팅이 기본이 되면서 보안도 훨씬 강력해지는 거죠. 한마디로 AI를 더 싸고, 더 빠르고, 더 안전하고, 더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. 결국 AI의 발전은 우리가 만드는 컴퓨터의 힘, 즉 컴퓨팅 파워에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본 이 엔진이 AI의 현재를 보여준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 강력해질 미래의 엔진은 과연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요? 어쩌면 그 한계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